그러면 지금 이게 온라인으로 되고 있는 건가요? 예. 그래, 인사를 한꺼번에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지난 10월 8일 날 1차로 주역 인문석학 고정 강의에서 주역을 강의를 했던 오태석입니다. 저는 동국대 중어중문학과 교수를 지내다가 정년을 했고요. 한 지 3년이 됐습니다. 지금 자유를 만끽하고 잘 놀고 있는 중입니다. 놀다가 이렇게 고영석 교수님이 콜하셔서 또 다른 방식으로 또 여러분과 만나게 된 것도 좋은 인연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자세히 보니까 지난번에도 온오프 겸용이라고 됐는데 그걸 이제 미처 제가 인지를 못했었고요. 와서 알게 됐는데 별로 그렇게 온라인에 신경을 못 썼던 것은 저 자체가 굉장히 자유적인 그 성향이 강해서 이렇게 딱 여기를 보고 이렇게 차분하게 하는 스타일이 전혀 아닙니다. 저는. 그래서 막 날아다니면서 하느라가 온라인으로 보셨던 분들은 조금 좀 힘드셨을 수도 있겠다 하는 생각을 집에 가서 반성을 했는데 제 반성의 특징은 고쳐지지 않는다. 그것입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튼 목소리라도 이렇게 하고 또 그다음에 이제 그 라이팅 페이퍼들이 여기 있으니까 그것들을 공유를 가능하면 하시면서 하도록 할 텐데 제가 기계에도 능숙치 않아서 그렇습니다. 오늘은 10월 29일 오늘은 두 번째로 노자와 장자에 대해서 얘기를 드리려고 합니다. 나누려고 합니다. 그 다음에 다음 주 11월 5일 날은 시간과 공간이라고 하지만 제가 그 표현을 썩 좋아하지 않고요. 시공간. 시간과 공간은 나눠져 있는 개념인데 시공간이라는 건 연결되어 있는 개념이니까요. 시공간에 대해서 오늘도 그렇지만은 매 강의마다 3편의 논문씩을 제가 썼습니다. 총 9편의 논문인데요. 한 2012년부터, 11년부터 썼나요? 그렇게 해서 20년까지 한 10년에 걸쳐서 이 관계된 걸 3편씩 썼으니까요. 주제별로. 그래서 두 권의 책을 만들었습니다만은 다른 걸 좀 더 추가하긴 했습니다. 아무튼 다음 주는 시공간이 되겠고 오늘은 노자와 장자인데 아시다시피 주역도 그렇고 노자와 장자도 그렇고 시간과 공간 다 사실은 불감당한 주제들입니다. 제가 그럼 왜 이런 불감당한 주제들을 주제 넘게 하고 있느냐? 그거는 제가 고등학교, 대학교 때부터 이미 가지고 있던 생각이 사실은 어느 정도는 주제를 넘는 그 경계 없는 생각들을 하고 살았던 그 문제의식이 있어서 그랬던 것 같고, 그러나 사회 시스템이 문제의식을 그 통째로 얘기하는 그 학제나 그런 시스템은 없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다 쪼가리 나누어진 그 구획 속에서 제가 살아왔고, 그 과정에서 박사를 받은 다음부터는 아무의 간섭도 받지 않지 않습니까? 박사 때까지는 석박사는 계속 지도교수와 그 학과 교수들이 계속 관여를 하거든요. 내가 하고 싶은 말을 할 수 없게 만드는 면도 있습니다. 마치 이를테면 이런 것이죠. 언어가 우리들의 생각을 표현하기 위해서 언어가 설정되어 있지만은 언어가 또 우리들의 사고를 제한하고 있는 측면이 있다고 한다면은 바로 이러한 섹티즘, 분할주의야말로 우리들의 통합적 사고를 저해하는 것이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해서 저의 자유주의 성향 중에는 바로 그러한 것들에 대한 반항 정신도 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세상이 만들어 놓는데 난 들어가지 않는다라고 하는 반항아의 몸짓 같은 것들이 좀 있지요, 저는. 생긴 거는 좀 그렇게 안 생겼을 것 같은데요. 실제로 사는 건 좀 그렇게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참 집사람이 바로 얼마 전에도 당신은 도대체 언제 철이 드냐 그렇게 얘기해서 내가 철이 들겠어요 뭐 이름이 석인데 오태철이면 모르는데 동철도 아니고 오태석이 그 철이 들 수가 없다 이러면서 넘어간 적이 있습니다만은 그 노자 장자도 주역과 마찬가지로 너무 주제가 커서 세상에는 그 전문가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나 뭐, 그들이 전문가라고 하고 동양 철학을 공부했고 철학을 공부했다고 해서 제가 하지 못할 일은 없죠. 중어중문학과를 나갔다고 해서. 그냥 저는 모든 학문은, 그것을 이해하고 거기에 머물러 있기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여기 스님도 계시지만은, 바로 그 종교인의 자세도 그런 거라고 저는 생각해요. 종교는 이 세상에 주어진 것들을 그대로 받아들이는 게 아니라 그걸 넘어서, 메타적으로 초월해서, 해체하고 다시 재구성해서 하늘의 신과 도와 부처와 나와 만나는 것이 저는 종교의 근원 목적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여러 많은 종교가 있지만 제 어렸을 때부터 꿈은 점차 이것 학리적으로 공부를 한 다음에 언젠가 좀 머리가 좀 숙성되면은 서로 다른 용어를 쓰고 있는 각 종교에서 이것들이 가리키는 지향이 같다면은 그게 뭔지를 나는 글로 한번 책으로 써내고 싶다. 이게 제 생각입니다. 향후 저술에서도 그런 것들이 한 10개의 장으로 나눠서 쓸 생각인데 그 중에 끝부분은 바로 그러한 종교적인 언어와 용어들이 각기 다른 것을 말하고 있지만 사실은 같은 걸 가리키는 거 아니냐라는 것들을 가르쳐주지 않은 것들, 세상에서 가르쳐주지 않은 내 얘기를 쓰는 게 제 인생 저술의 한 목표 중에 하나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남이 한 얘기가 아닌 오태석이 많이 하고 싶은 얘기들을 해보고 싶다. 이런 게 제 생각입니다. 뭐 세상 사람들이 알아주든 안 알아주든 평가를 몇 점을 주든 건 상관이 없습니다. 왜? 세상 사람들의 평가가 내가 내리는 평가가 아니고 그 사람들이 그냥 땡겨서 내리는 평가인데 내가 거기에 좌지우지될 기쁘고 슬퍼할 하등의 이유가 없거든요. 그 사람들이 잘 주면 기분이야 좋지만 안 준다고 해서 내가 슬퍼하고 비통해할 필요는 전혀 없다. 그런 것이죠. 제가 이런 주제넘은 비유를 해서 웃기겠지만 고흐 같은 사람은 평생 단 한 편의 그림을 팔았습니다. 그러나 죽고 나서 반고 뱅상 반고의 그 10만 장의 그 애니메이션 영화 벌써 10년쯤 돼 가는데 거기 보면은 요새는 한 장에 780억씩 한다고 그래요. 그럼 고흐가 혹은 그 뭡니까 저기 담배 껍질에 그린 우리나라의 화가가 누구지? 이중섭이나 뭐 살았을 때 잘 먹고 잘 살았나요? 거지같이 살다 죽었습니다. 다 가난 속에 떨다가. 근데 그 사람들은 즐겁게 살았거든요. 나름대로 힘들지만 결국은 요즘엔 떴지만 그때는 거지 같은 사람들이었죠. 경제적으로. 그게 무슨 상관이 있겠느냐는 거죠. 그래서 결국은 내가 만족하는 삶을 살다 가는 것이 저는 존재의 의의라. 김종찬의 존재 그 생각하는데 그 존재의 의의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저는 뭐 정년을 했기 때문에 연금이 나오고 있고 그걸로 밥은 저는 뭐 먹고 싶은 밥은 먹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럼 세상에 나한테 밥을 줬으면 진짜 내가 인생의 밥값을 나머지 시간에 훌륭한 인간은 못 되지만 그래도 조금 밥값은 하고 가야 된다. 이런 것이 제가 가지고 있는 생각 중에 하나고요. 은퇴를 하고 나니까 정말 아무의 눈치도 보지 않아도 총장, 학장, 교수 여러 사람들의 눈치를 하나도 동료평가 안 받아들고 너무 좋습니다, 사실. 그래서 제 후배가 서울대학에 있는 후배가 선생님 진짜 좋습니까? 그래서 요새 되게 아침마다 막 기다려줘. 그랬더니 아니 못 믿겠다는 듯이 야 너는 참 한참 멀었다 속으로 내가 그런 적이 있습니다. 근데 맨날 좋지 않고 심심할 때도 있는데 이렇게 그 막역한 친구분이신 고영석 교수님 불러줘서 제가 돈 드리고 싶어요. 좀 이제 얘기하다 보니까 열이 나는데 그래서 열을 식히면서 하겠습니다. 그래 여기 그 페이퍼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사실 또 이것도 제가 이대로 얘기를 못 해요. 그러니까 하다가 생각이 끊어지면 절로 들어갈 것이지만 안 끊어지면 안 갑니다. 사실은 그냥 뭐 막 그 얘기를 하려고 그래. 그러나 그렇다고 제가 강의 준비를 안 하는 건 아니에요. 사실 직전까지 요 앞에서도 딱 10분 동안 여기 그 커피집 그 야외 커피에서
밥 먹다가도 보고, 저는 그렇게 봐도 강의 평가가 안 좋아요, 점수가. 나중에는 꼴찌로 졸업을 했습니다. 은퇴할 때. 왜냐? 학생들한테 중간고사, 기말고사가 어디서 나온지도 가르치지도 않고요. 항상 이렇게 중구난방으로 했던 걸 막 내거든요. 그래서 나름 평가 안 받아도 좋아. 니들한테 진짜 중요한 걸 얘기해 주는 거야 했는데 요즘에 50+ 서울시 평생 시민 강좌 이런 걸 하다 보니까 선생님들이 정말 열심히 중간고사, 기말고사 예상 문제를 여기다 다 써주고 3번, 4번, 5번씩 얘기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집에서 밥 먹다가 여보 나는 정말 날로 먹은 것 같아. 그랬더니 우리 딸이 아빠 이제 알았어. 그러는 거예요. 너무 불친절한 교수였고 학생들이 좋아할 건수가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극소수의 학생들이 저를 따라다니긴 해요. 들을만 하다고. 헷갈린 거죠. 근데 그 외의 학생들은 노력은 2배로 들고 학점은 안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가성비 없는 강의가 되는 거예요. 학생들은 점수를 잘 받아야 되잖아요. 근데 모든 교수들이 다 점수를 잘 주려고 노력하고 시험 문제를 가르쳐 주는 공부는 저는 진짜 공부가 아니라고 생각하니까 결국 그 물 먹다가 맨 꼴찌로 평가해서 하위에 있다가 졸업을 했는데 그래도 뭐 창피하지도 않아요. 그냥 뭐 좀 올라가고는 싶었지만 잘 안 되더라고요. 이쯤 되면 고영석 교수님이 조금 후회하고 계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좀 많이 놀았는데요. 그래서 각 주요 노자 장자를 할 때마다 교보문고 가서 책을 쭉 봐서 다 사지 않고 조금 그중에 조금씩은 골라서 샀는데도 한 50권 이상씩 산 것 같아요, 매번. 뭐 연구비 받았으니까 뭐 책값은 걱정이 없었지만 정말 많은데 그러면서 제가 느낀 건 이거 레코드가 되고 있죠. 오프터 레코드 이 부분은 해주세요. 그 많은 책들을 보면서 제가 느낀 것은 이름만 대면 여러분들 다 아는 그 학자들이 쓴 책이 정말 그때그때 분열적으로 썼다는 것을 제가 발견합니다. 그러니까 1장 다르고 2장 다르고 이렇게 앞 다르고 뒤 다르고 그럼 그 사람은 뭘 번역했느냐 제가 생각해 보니까 그냥 자구 해석을 한 거예요. 글자에서 번역 기술자였던 거죠. 또 그때그때 정신이 들어갔다 나왔다 하는 번역 기술자. 자기 통일성이 없는 번역을 했다는 것입니다. 굉장히 부끄러울 수도 있는 이야기라고 오프 더 레코드 되고 있습니다, 지금. 다 끝나면 머리를 흔들어서 지워 주십시오. 제가 혼자 그때 생각한 얘기예요. 은퇴 전에는 이런 얘기 한 적이 없습니다. 물론 저도 그럴지도 모릅니다. 왜냐하면 이 명절 고금의 그 캐논, 정전이라는 것들은 다 만만치가 않고 많은 생각들이 여기 안에 들어가 있거든요. 그래서 마치 장님이 코끼리 잡듯이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보고 부처님을 만져보고 내가 아는 부처는 이래 했는데 그 부처가 야, 너 잘못 알았어 이놈아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그 지가 본 부처, 그 아지, 아상, 소견으로 보는 부처 신을 본 것일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이런 경전들에 대해서도 우리는 가능한 유추 해석이 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그럼 나는 어떻게 봐야 되냐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많은 얘기들 한 주역을 아무리 쓸 수 없어서 기호학으로 썼다고 말씀드려보셨고 지난 시간에 노자 장자는 문학 글쓰기 방식을 보면서 그것이 가지고 있는 사유의 특징이 뭔가를 제 방식으로 보되 가능하면 과학 철학적으로 이렇게 더 연결시켜서 하려고 했습니다. 그래야 저만의 글이 나오거든요. 저만의 글이란 건 오늘 바로 노자에서 얘기하는 그러한 편파성을 가지고 있는 글이기도 합니다. 우리는 2006년에 프랑스의 그 철학자인 콩탱 메이아스라고 하는 철학자 처음 들어보신 분들이 좀 있을 텐데요. QUINTIN인가? 콩탱 메이아스.
MEISSOUX라고 하는 1967년인가 8년생인데요. 이 유한성 이유니까 아프렐라 피니테인가요? 유한성, 무한성이 반대가 유한성이에요. 유한성 이유라는 그 책을 박사 논문입니다. 쓰고 그 책 한 권으로 솔본 대학 교수가 됐죠. 철학과 교수가 됐습니다. 아주 센 놈입니다. 진짜. 왜냐하면 그 동네에서도 콩택매수의 유한성 이유는 그 난해하기도 유명한 책이다라고 합니다. 콩택 메이야수입니다. 그래서 그것에 관한 글도 제가 썼습니다만 사변적 실제론이라고 얘기하거나 혹은 백체지향 존재론이라고 하는데 콩택 메이야수가 한 얘기 포인트는 딱 한마디로 하면 이 노장자하고 연결되는 부분이 있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뭐냐? 콩택 메이야수 얘기는 인간 중심주의, 우리 인간으로 태어난 이상 인간 중심주의의 소견을 벗어날 수 없는 것이 우리들의 숙명이다. 제기랄이 붙여야 됩니다. 그 뒤에는. 그쵸? 그 제기랄. 우리 이거 벗어날 수가 없다. 우리는 객관 진리를 보고 싶은데 우리는 인간의 눈으로서밖에는 진리의 세계를 바라보지 못하니 그 진리에 즉할 수가 있냐 없냐? 없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슬픈 얘기죠. 그래서 메이야수가 계속 서구 철학 2500년을 공격한 건 상관주의입니다. 다 자기의 인간의 관점과 연결되어서만이 사유할 수 있다. 사유 지평 넘어서 우리는 객관 실제라는 게 있다면 우주적인 실제 그걸 볼 수가 없다. 이렇게 인식론적 한계도 넘어가는 겁니다. 인간주의도 넘어갑니다. 인간중심주의도 넘어가는 거예요. 다 넘어가요. 그럼 메이야수는 그러면 해탈을 해서 부처에 귀의했냐? 아닙니다. 결국은 메이야수도 어디까지 갔냐면 그래서 믿을 것은 저하고 약간 유사합니다. 이 부분이. 수학과 과학적 법칙, 규칙이라고 얘기했습니다만 의존할 수밖에 없다. 그래도 그나마 객관적이다. 그러면 그나마 객관적이니까 절대 객관은 아니란 말이에요. 그래서 결국은 어떻게 되느냐? 갑자기 비약해서 카톨릭으로 넘어갔어요. 프랑스 사람이니까 뭐 다른 데 넘어가기 힘들잖아요. 그래서 카톨릭 넘어가서 그 다음엔 좀 조용해요. 메이야수의 역할은 거기까지예요. 메이야수가 나쁜 놈이고 틀렸다가 아니라 메이야수가 그런 사유를 간 것까지는 우리 인류의 귀중한 자산이거든요. 메이야수라는 놈이 그 얘기를 안 해줬으면 우리는 거기도 못 갔으니까. 서정주의 한계는 서정주의 한계가 있는 거예요. 오태석의 한계는 오태석의 한계가 있는 거예요. 거기까지 남들이 간 것보다 좀 더 갔으면 그 사람의 밥값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메이야수는 거기까지 간 것이 훌륭하다. 저는 그렇게 보는 거죠. 그 다음은 쉽지가 않겠지만 그 다음은 다른 사람이 가는 것이죠. 내가 못 가면 네가 가는 거고. 그럼 노자는 이 얘기를 내가 왜 하느냐 하면요. 노자와 장자는 불교도 좀 그렇죠. 많이 그렇죠, 오히려. 불교는 너무 세서 감히 접근하기가 힘들 정도지만, 그래서 나중에 여기 위진대로 오면 노장을 이어받은 현학이 막 득세하다가 결국은 불교한테 잡아먹히잖아요. 불교가 먹어버려요. 그 노장이 그래서 힘을 잃는 거예요. 그런 점이 있단 말이죠. 어쩌면 인도에서의 힌두교와 불교의 관계와 유사할지도 저는 모르지만 저는 그 자신이 없고 하여간 먹고 먹히면서 어떤 것이 더 포괄자이냐 이런 것들을 생각해 보면 재미있는 그 유추들이 가능할 거라고 생각하는데요. 아무튼 그럼에도 불구하고 노자와 장자의 생각은 인간의 일상성의 세계를 넘어가려고 되게 노력한 사람들이다. 그래서 저는 옛날에 학생들한테 뭐라고 그러냐면요. 학생들. 여러분, 거기 중국 애들 많이 있거든. 노자가 어느 나라 사람이겠습니다만, 중국, 뭐,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면, 중국 사람이라고 한 거예요, 지금? 아닙니다. 노자는 중국 사람이 아니라 우주인입니다. 왜? 우주적 관점에서 보려고 되게 노력했다. 라는 것이죠.
중국적 관점이 아니다. 노자의 그 실존 자체가 불확실할 정도이고요. 노자 80편 남기고 우하의 등선 날아가 버렸다고 그러잖아요. 어디로 간지 모르지만은 노자의 글은 매우 시적, 포이틱, 프로즈. 오히려 포임 같은 느낌이 들죠. 프로즈라고 안 봐도 됩니다. 별려면 정도 되는 것입니다. 사립별려문 같이. 다 운이 있어요. 글자 수가 있어요. 자자 위주로 된 게 막. 노자의 딸이 누구냐? 최근에 노벨상을 받았죠? 노자의 딸이 누굽니까? 한강입니다. 한강. 왜 노자의 딸을 한강이라고 내가 얘기할까요? 시적 사문을 썼잖아요. 지금 시에는 어떤 힘이 있기 때문에 그걸 가는 건가? 시에는 직설, 리터럴리즘, 직서주의죠. 직접 서술하는 주의. 그걸 영어로 리터럴리즘이라고 하는데요. 이 직서주의가 가지고 있지 않은 새로운 힘을 갖죠. 말하지 않는. 불교도 그런 게 있죠. 그렇죠? 그런 은유적으로 우회해서 말하기 이런 것들이 바로 또 다른 그 말하는 글의 힘입니다. 왜? 언어로서는 도달하지 못하는 그 지평 너머의 것을 말하려고 하다 보니 언어가 아닌 춤, 노래, 음악, 다양한 방식의 비언어적인 것들로 다가가는 것이거든요. 불교에서도 활 하고 치잖아요. 소리치고 때리고 깜짝하고 그 환기시키는 거죠. 이보크하는 거죠. 불로 일으키는 거죠. 이보크 음식 일으킨단 말이죠. 그걸 환기시키는 거예요. 그런 환기 작용이 여기도 있을 것이다. 그러니까 시는 굉장히 좋은 건데 시를 정형화된 시로 쓰고 문예 창작가가 학교에 생겼다는 뜻은 뭐냐면 사회 문학적으로 볼 때 이미 문학이 끝났다는 뜻입니다. 미국에서 1950년대 테레비가 나타나면서 미국에서 문학이 끝났어요. 1970년대 역시 일본 그리고 한국까지 조금씩 시차를 두고 문예 창작가가 90년대 많이 나타났잖아요. 일본이 70년대 나타나고 이렇게 해서 각 나라들이 자본주의가 고도화되면서 문예 글쓰기를 옛날에는 술집 가고 니나노집 가고 여자와 그 연애질을 하고 이러면서 당연히 그래야 경험의 폭이 넓어진다고 생각을 했고 우선 취직도 하고 엉터리 짓 하면서 그렇게 배웠단 말이죠. 이제는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 글이란 이렇게 쓰는 거야 라고 얘기하는 순간 하나의 뭘로 들어가죠? 틀 안에 들어가서 게임 끝나는 것입니다. 모두가 다 똑같은 놈으로 찍어내는 것. 이거 녹음 안 되죠? 그럼 취소하겠습니다. 좀 전에 녹음된다. 네? 안 돼요? 네. 제 말을 취소하겠습니다. 이렇게 하면서 모든 스테레오 타입이 생명성을 잃어간다. 불교도 역시 당나라 때까지 불교가 중국에서 막 흥성했는데 송나라 때 와서 문인들이랑 지식인들이랑 놀면서 서로의 필요해서 놀기 시작했어요. 문자선이 이루어진단 말이죠. 그러면서 어떻게 돼? 불교의 세속화가 이루어지고 또 그 문인들은 지식인들은 사대부지죠 전부 다. 지식인의 기본 상식으로서 불교적 선의 지식을 막 갖다 쓰면서 점차 불교가 힘을 잃어간단 말이죠. 이런 것들. 다시 간화설을 통해서 자꾸 바꿔가긴 했지만은 날 것 그대로의 말하기, 날 것 그대로의 그 어프로치, 접근 이런 것들이 하나의 형식을 통해서 점차 자기 생명을 잃어가는 것, 그 야생성을 잃어가는 것 이것이 경계해야 될 부분일 수 있는 것이죠. 공부도 마찬가지 아닐까 싶습니다. 그렇죠? 결혼하고 맨날 똑같이 밥 먹었어? 뭐 계속 이벤트를 만들어줘야 되거든요. 계속 그 헷갈리게. 뭐 연애도 마찬가지죠. 계속 이벤트를 마련해주고 이벤트에 지쳐서 왜 오빠 왜 싫어 이제? 나 이제 이벤트 해줄 게 없어. 그럼 이럴지도 모르지만 계속해서 새로운 것을 그게 뭐냐면 7글자 아닙니까? 일신, 일신, 우일신. 늘 환경의 그 거울에 새겨놓고 늘 새롭게 하고 연구혁명을 하는 그 모습들이 다 생명체가 자기를 영위하는 좋은 방법 중에 하나인데 그건 뭐
음, 저를 포함해서 다 쉽지 않은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아, 제가 뭐 그렇게 한다는 것이 아니라 큰 흐름 속에서는 이런 정형화가 가지고 있는 위험들이 곳곳에 도사리고 있다는 것이죠. 뭐 교정과 선정도 마찬가지일 것이고요. 그래서 계속 유대교에서 카톨릭이 나오고 카톨릭에서 기독교가 나오고 계속 세워서 나올 수밖에 없죠. 그래서 뭐 요즘에도 계속 나오잖아요. 사입이라고 하는 것들이 계속 바꿔서 전달하지 않은 부자들의 종교 아니면 들어도 뻔한 얘기가 되면 곤란하다는 것이 뭐 그래서 아주 수많은 비유를 할 수도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그럼 노자는 그럼 어떤 책이었느냐? 대부분의 철학서들은 이것이 정치적인 책이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정치와 관련된 얘기였다는 것이죠. 사실 도가는 사관, 역사관에서 나왔다고 합니다. 좀 뜻밖의 반고의 한서에 보면 그렇게 나와요. 제자 10가에 도가는 역사에서 나와. 이렇게 얘기해요. 근데 그렇게 또 보기도 힘든 측면들이 좀 뜻밖이란 말이죠. 아무튼 이 노자는 정치적인 득실을 따지는 때 좀 다른 방식으로 따질 뿐이다. 어떤 사람은 노자보다 장자가 더 먼저 나왔다라고 얘기하지만 그건 뭐 대부분의 그 소수의 학설로서 그건 인정을 잘 못 받고 있는 것이고요. 노자 한 번도 1972년에 주간 노자가 주간 노자인가요? 그래 90년도에 백소노자 마왕태에서 백소노자가 나오던가요? 지금 뭐 나도 얘기하다 보니까 안 헷갈리는 일도 헷갈리는데 뭐 그렇게 해서 계속 판본들이 새롭게 나면서 덕도경이라는 말도 있고 그렇게 다 다르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되게 없는 글자들도 많고 일치하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불확실하지만 아무튼 이 왕필의 그 노자 해가 그래도 좀 많이 인정을 받고 있고 왕필이 이걸 쓴 게 10대 때래요. 우리는 지금 뭐 하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진짜. 10대 때 노자에 대한 해설을 썼는데 그게 지금도 굉장히 주목받고 있는 유력한 해설서란 말이죠. 6조 때의 왕필. 그럼 저는 어떻게 노자를 보느냐 하면 저의 관심은 정치적인 관심 별로 없어요, 사실은. 그래서 제 관심은 존재론 쪽 관점에서 보고 있다는 것이죠. 저는 존재론에 다 한계가 있으니까 저는 존재론의 관점에서 노자를 읽는다는 것이죠. 그것이 꼭 전체적인 것은 아닐지도 모릅니다. 정치적인 것도 거기 있거든요. 노자가 어디에 치중을 했는지는 저도 모르겠습니다. 아무튼 저는 존재론의 관점에서 본다. 존재론과 인식론이 또 있는데 저는 존재론이 더 의미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메이야스 경우는 우리가 인식하기 전에도 세상은 존재했을 것이다라는 얘기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면에서는 존재론적 관점에서 노자를 볼 필요는 당위성이 좀 더 있어 보인다라고 얘기를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랬을 때 노자 일장은 매우 중요하다. 노자 일장을 볼 수 있고 노장 개요라고 세 편의 논문이 이제 이게 맨 끝에 쓴 것인데 그래도 앞에 하는 것이 낫겠다 싶어서 앞에 놓은 것입니다. 장자는 제 관점에서는 장자는 어떤 책이냐면 노자라는 책을 장자가 먼저 나왔다면 제 생각은 처음부터 부정돼야 되는 생각이지만 노자라는 사람의 글을 재부연하되 그걸 페이블 우화를 통해서 우원이라고 중국어는 얘기하는데요. 우원을 통해서 재현 다시 설명한 것이 비유죠. 이야기를 통해서 설명한 것이 장자다. 그리고 장자 4편, 외편, 자편이 있는데 장자 4편, 7편이 중요하고 나머지는 추정자들이 쓴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요. 아무튼 장자는 노자가 시로 표현한 알 듯 모를 듯 그러나 진실에 더 가까운 산문보다는 그런 것들을 보다 더 구체적으로 예를 들어서 수많은 예를 거의 대부분의 글들이 예입니다. 우화, 페이블, 에피소드를 통해서 얘기를 해주고 있는 것이 장자다. 이거 어떻게 보면
장자가 더 훨씬 이해하기가 쉬울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러나 장자 사회는 또 더 만만치가 않고요. 노자보다 더 확장되어 있는 얘기들이 많이 있습니다. 크게 보면 노자와 장자는 요즘 시대인 한강도 마찬가지지만 소수자, 국외자, 약자, 여성 이런 생태학적 이런 데 관심을 더 두고서 얘기를 하고 있고 유교에 반하는 그 관점들을 가지고 있죠. 유교는 인간 중심주의 생각을 차등적으로 갖고 있잖아요. 그렇죠? 군, 신신, 부, 자자 다 다르다. 그러면서 동심원적으로 신이 퍼져나가는 물과 같다면 물도 돌을 던지면 쫙 동심원으로 퍼져나가는 것과 같지 않겠느냐. 그러므로 퍼져나가는 영향력 면에서는 군이 제일 세고 아버지가 세니까 제대로 그 노릇을 해야 되지 라고 얘기를 하고 그러나 신다와야지 군 같으면 안 된다. 이건 계급주의 관점이란 말이죠. 딱 경계가 있어요. 그 군의 집은 군의 차는 군의 승용차는 뭐 군의 냉장고는 딱 제한이 돼 있잖아요. 그렇죠? 그 문이 몇 개 있고 이것들은 다 그 벽을 둔 것이죠. 왜 그 벽을 뒀느냐면 질서를 계속 유지하기 위해서인데 육아의 유자는요 이렇게 쓰죠. 그 사람 인과 숫자가 겹쳐진 거예요. 더해진 거예요. 인플러스. 사람이 그거 필요한 것들을 대준다는 뜻입니다. 물자 대주는 거. 뭐 산업공상의 유나 사나 거의 같지만요. 그럼 뭐 할 때 물건을 대줬을까요? 어떠한 의식을 할 때? 리추얼한 의식을 할 때. 제사 같은 거 지낼 때 대줬죠. 옛날에 은나라 때는요. 제일 높았던 직책이 무입니다. 무라는 거 글자 자체가 어떻습니까? 제가 써볼게요. 하늘과 땅 사이에 사람들을 이어주는 뭐 하는 사람들? 뭐 하는 사람들인가? 하면서 하늘의 영을 받아서 전달해주는 전달자일 거예요. 샤만. 동북아 일대, 시베리아 반도, 그 북쪽까지. 무. 그 다음, 제일 높은 직책이 무입니다. 4개의 계급 중에. 이거 축입니다. 축은 뭐 할까요? 총문을 읽어주는 역할을 하죠. 무는 그러니까 뭐 한다고요? 작두타는 사람들이 무죠. 축은 충문. 종은 뭐예요? 종같이 김치 담아주는 사람들이 종이죠. 색이 계속 대주고. 종갓집 시집가면 작살나잖아요. 평생 전만 묻히다 가잖아요. 전 가요. 그렇죠? 그 모든 걸 다 기록해주는 제일 학업 관리가 뭐예요? 산을 각골문에서 중심을 손으로 이게 산의 모습이거든요. 손으로 잡고 있다. 여기 선입니다. 그걸 딱 잡아서 그 핵심을 딱 잡아서 라이팅 해주는 것이죠. 득실을 따져주고 평가를 해주고 이래서 이게 좋았고 이거 아쉬운 일이었어. 다음에 이거 붙여야지. 그때 굉장히 훌륭한 임금이셨어. 저놈은 아주 그때 행실이 좋지가 않았다. 이런 것들 다. 여기서 가장 구글에 가까운 애들은 1, 2, 3, 4번 중에서 몇 번일까요? 정보량이 가장 많은 애들은 몇 번이죠? 4번이죠. 18, 4. 그러니까 나중에 시간이 오래 가면 어떤 일이 생겨요? 몸으로 때는 3D 업종이 칼 타는 거 위험해서 하겠습니까? 안 하잖아요. 그쵸? 이 4, 3이 1로 바뀌는 거예요. 나중에. 그게 언제쯤 바뀌기 시작하냐면, 은나라가 끝나고, 상나라가 끝나고, 주나라의 모든 게 내가 왕 된 거는 누구의 명이야? 천명이야. 이 천명 사상이 인문 문화가 생긴 주나라부터 서주 시대 때부터 점차
BC 1122년부터 서주가 시작되는데요. 거짓말일 수도 있어요. 112. 어떻게 연도가 네 자리가 다 나오겠어요. 그 당시에. 진짜일지도 모르지만 아닐 수도 있다. 아니면 역사가 오래 위로 올라갈수록 크리티시거든요. 물길은 위로 올라갈수록 분명히죠. 한강의 발원지가 있기 때문에. 역사는 오늘 반대죠. 무에 이런 것들을 해주는 여기서 문자를 소유한 애들은 몇 번? 2번과 4번입니다. 다시 말해 얘네들이 나중에 어떻게 돼? 센 놈이 되죠. 그쵸? 정보량이 많아지죠. 몸으로 뛰는 애들 똑같이 김치 계속 담그고 있어요. 홈쇼핑 나올 때까지는 거의 죽었잖아요. 미아리 가면 볼 수 있는데 미아리 재개발돼서 또 딴 데로 갔습니다. 요즘에도 무가 있다는 소리도 있지만 저는 본 적이 없어서 말을 못하겠습니다. 한 번에 종의 구체적입니다. 종은 예, 좋은 말씀하셨어요. 종은 이 모든 직길 그릇 같은 거 전부 다 마련해서 제사 지낼 때 소용되는 물건들을 그 역할을 합니다. 그리고 총문을 써서 얘기해 주는 것이죠. 축자 이거는 보여준다는 얘기예요. 그렇죠? 네. 계속 보여준다. 누구한테? 하늘에. 그 이유는 이러한 제사에 봉사하는 물이었었던 것이고 당연히 지배계층에 모아놓은 사람들 서비스, 공무하는 사람들이고 정말로 서비스, 지배계층의 딸랑이들이었죠. 옛날에. 그러니까 당연히 대비적 관점을 가질 수밖에 없어요. 윗사람에게 그래서 군자와 군의 자식일 수도 있죠. 뭐 여러 가지 뜻이 있습니다. 세상에 두 가지 계층의 사람이 있다. 군자와 소인이 있다. 그래서 공자가 다 나눠놨잖아요. 그래서 군자의 학을 갖다가 계속 강조한 거죠. 군자의 덕은 바람과 같으니 바람이 불면 풀이 녹는데 풀은 그럼 소인을 얘기하는 거죠. 군자의 덕이 확 바람이 불듯이 가면 소인들이 다 그 영향을 받다. 이 시를 패러디한 1968년의 작가가 김수현이죠. 바람이 분다. 그리고 풀이 녹는다. 로 시작하더니 나중에 바람보다 더 빨리 풀이 눕고 바람보다 더 빨리 풀이 일어난다. 뭐예요? 혁명이죠. 그래서 그 노자의 생각들을 잘 보면은 인간 중심주의, 유교 중심적 사유들을 계속 벗어나려고 많은 얘기들을 해냅니다. 그것들을 흔적을 많이 볼 수 있어요. 노자 일장이 굉장히 중요하지만 그건 다음 시간에 얘기를 해야 될 것 같아요. 다음 둘째 시간에 지금 첫째 시간이니까 왜냐면 굉장히 시간이 많이 걸리거든요. 지금은 전체 개요를 쭉 넓게 봐주는 중인데 대충 지금부터 한 15, 3분 동안은 이 개요를 하고 그 다음 쉬었다가 또 한 40분 더 얘기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그 노장의 사유는 어떤 것이냐면은 결국은 인간의 한계와 인간이 우선되는 그러한 관점들을 다 벗어나자 하니까 결국은 생명과 비생명을 함께 아우르는 탈인간 중심주의, 인간 중심주의 앤스로포센트리즘, 인간 중심주의를 벗어나려고 하는 그 자세가 있다는 것은 지금 생태학이 나온 거 얼마 안 되잖아요. 50년도 안 되죠. 놀라운 애들이에요, 얘네들이. 우리가 주목하지 않고 오리엔탈리즘 되게 오리엔탈 놈들이 한심한 놈들이라고 에드워드 사이가 1968년에 그 얘기 오리엔탈리즘이라는 쓴 것이죠. 팔레스타인 사람이거든요, 그 사람 원래. 그런 것에 불과하면서 이제 그 서구의 옥시덴탈한 그 퍼스펙티브들을 고발한 것이 오리엔탈리즘이잖아요.
그것들을 이미 우리가 노장으로부터도 불교로부터도 찾을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하고 현대 물리학에서 찾을 수 있다고 생각해서 동아시아 사회인 주역과 노장과 불교는 제가 공부를 좀 더 하거나 기독교도 좀 들어갈 것 같고 그런 것들을 함께해서 서양과 동양의 어떤 사유들이 동양의 사회가 그렇게 뒤떨어진 사회가 전혀 아니었다. 2000년 전쯤에도. 라는 것을 제가 보여주려고 하는데 왜 그런 것을 지금 혼자로서 이걸 스스로 저잘났다고 편향적으로 억지 해석하는 거냐면 그건 아니라는 거죠. 왜? 이미 상대성 이론과 양자역학에서 19세기까지의 물질과 세계에 관한 해석들이 완전하게 틀렸고 새로운 근저에 더 다른 것이 거시적으로 미시적으로 있다는 것이 나왔기 때문에 그 나온 것들이 오히려 동아시아 고대 사유와 계속 유사하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을 다시 읽어야 된다. 재해독할 필요가 있다라는 것이 제 생각이니까 그걸 쓸 것이고 그걸 쓴 사람은 아직 아무도 없어요. 우리 이 세상에. 있으면 알려주세요. 10만 원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쓰는 게 저는 제 밥값이다라고 생각을 하는 것이죠. 김용옥 이런 사람이 막 그런 거 하잖아요. 김영옥 씨는 하는데 부분적으로 갖다 씁니다. 그거 다 막수. 노자와 21세기의 같은 책 읽어보셨어요? 뭐, 이런 아니에요. 그렇습니다. 그 사람을 그냥 우습게 전혀 보는 건 전혀 아니에요. 왜 그러냐면 그분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말하는 건 막 흥분해서 하지만은 훨씬 깊이 있습니다. 그 하버드 가서 공부도 하셨고 왕부지로 박사학위를 받았고 다 만만치 않게 공부를 하셨어요. 그러나 어떤 부분에서는 동의하기 어려운 얘기들도 하고 계시는 것 같고 그건 뭐 사람마다 다 자기소견으로 보는 것이니까요. 아무튼 뭐 그러한 그런 거는 물리학 쪽에서도 몇 분들이 접근하고 있어요. 장효익 같은 사람들도 그렇게 하고 있고요. 또 이대 물리학 하시고 그다음 김성구 교수님 예. 그리고 이제 저기 하천하셨죠. 저기 경상도 어디로 가셨죠? 그분도 만만치 않은 분이고 또 그 외에 제야인들도 좀 있어요. 저도 이 최책에는 그런 분들의 책과 이야기가 많이 나와요. 필요되는 것 제가 다 갖다 써오고 도둑질 안 하고 갖다 씁니다. 다. 그럼 그래서 노자는 유와 무에 대해서 막 얘기를 했고요. 생명과 비생명을 아우르면서 얘기를 했고 보이지 않는 세계를 계속 얘기했습니다. 보이는 것과 보이지 않는 세계 두 가지에 대해서 얘기를 했는데 이 두 가지 세계에 대해서 얘기한 거는 비단 노자가 아니죠. 그렇죠? 세계 모든 종교가 보이지 않는 걸 다 얘기하고 있잖아요. 아주 근본적인 거예요. 그거는 굉장히 근본적. 그뿐인가요? 예수는 얘기 안 하나요? 예수도 그런 얘기를 하죠. 생물학도 그런 얘기를 해요. 보이지 않는 것들에 대해서 계속 탐구하고 있단 말이죠. 그 하나들이 그런 것은 아닌데 철학적인 접근에서 이런 것들이 다 함께 얘기하는데 이야기하는 방식이 다르다는 것이죠. 뭐가 다르냐? 노자는 서양에서는 세상은 보이지 않는 것과 보이는 것 두 개의 종류의 세계가 있다. 하늘에 속한 것들은 하늘에 속한 것이요. 너희들은 이 땅에 사는 너희들은 보이는 세계에 속한 자리야. 딱 자리라 하면 나오죠? 성경입니다. 그렇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근데 그럼 불교는 또 어떻게 얘기할까요? 불교에서는 색은 곧 공이요. 공은 곧 색이야. 이거 또 헷갈리는 얘기예요? 아니 이게 무슨 역설이지. 형이상하게는 색은 색이고 공은 공이에요. 그렇죠? A는 A다. 근데 A는 A라고 하는 형이작동 논리로 우리는 아무것도 어떠한 실제적인 이득도 얻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렇죠? A가 A라고 하는 건 아무 얘기도 아닌 거예요. 그 무슨 의미가 없는 말인 거예요. 형이작동 논리.
A는 A가 아닌 것이 아니다라는 것이 차라리 좀 더 낫겠죠. 그래서 그러한 논리가 아니고 두 개로 나누는 세계가 너 쉽게 말하면 디지털적 사고에서는 너 A야 B야 이렇게 할 땐 디지털적 사고예요. 너 A를 택할래? 짬뽕이야? 짜장면. 이거 디지털적 사고죠. 근데 이 인도부터 해서 중국 거쳐서 이 동아시아까지 온 사고에는 어떻게 되냐면 너 A야 B야가 아니라 아 진짜? A도 좋고 B도 좋은데 이렇게 된 거예요. 아, 야 이놈아 너 간첩이야 무슨. 근데 세계 자체가 양자역학에서 어떻게 돼 있어요? 입자와 파동을 함께 갖고 있단 말이에요. 내가 보는 순간 이 파동이 갑자기 입자로 변해서 나타나는 거예요. 왜? 입자니까 넌 입자로 보일 거야 너한테는 이놈아. 그 물질의 본래 면목이 네가 한계를 갖고 있으니까 유한성의 모습으로 갖고 있는 너한테는 유한성으로만 보일 거야 이놈아. 이놈아 꼭 붙어야 될지 있지만 그렇죠? 격이 낮으니까 그렇게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파동의 세계는 우리한테는 파동의 세계로 보지 않기 전에는 입자와 파동을 함께 갖고 있는데 우리가 딱 보는 순간에 파동의 세계가 나타나자면 입자로서는 막 파동 보다가 딱 저 입자인데요? 이렇게 되는 거예요. 네. 우리들은 격이 낮은 거니까. 자, 보세요, 여러분. 내가 보입니까? 안 보입니까? 나빠요, 아주. 그렇게 노력을 했는데도 말이야. 이 사원의 세계에서 여기 있다가 이렇게 나타나면은 깜짝 놀랐죠. 그렇죠? 일단 이렇게 뚝 들어가면 더 하나 더 차원의 세계에서는 그 고차원의 세계가 뭐가 되죠? 한 글자라면 신이 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여기다가 신출하고 빈번하자. 신출했다 빈. 귀신같이 모른다. 신출 빈번. 그렇잖아요. 저 차원의 것이 고차원의 것을 바라볼 때는 이렇게 보이는 거예요. 이해가 안 되는 거야. 간극이 생기는 거예요. 갭이. 그 갭을 우리가 이해할 수 없죠. 그래서 내장된 것과 발현된 것들 이런 것들에 관한 얘기를 노자의 관점이라면 장자는 쉽게 말하면 호전몽 같은 게 나비의 꿈. 내가 어느 날 꿈을 꿨는데 나비의 꿈을 꿨다. 그거 한번 여기 보세요. 나비의 꿈을 꿨는데 깨보니까 그게 내가 아니고 나비였더라. 꿈은 무엇이 나비고 무엇이 뭐가 나비고 뭐가 나냐? 내가 무슨 꿈을 꿨다는 얘기 여러분들 다 할 수 있었잖아요. 장자의 또라이 시장은 어디에 있느냐? 그 다음에 있죠. 그 다음 사이에 있습니다. 뭐라고 생각할까요? 내가 나비의 꿈을 꾼 게, 가만히 있어봐. 여기 인식론적 반전이 일어나죠. 혹시, 이거 내가 나비가 장자라고 하는 꿈을 꾸고 있는 중인 거 아니야, 이거? 라고 생각하는 거는 정상적인 인간의 접근은 없어요. 장자만 저렇게 생각된 거예요. 그렇죠? 이게 인식론적 반전입니다. 되고 나서도 거꾸로 보기 한 거예요. 뒤집어 보기. 이게 장자의 아주 뛰어난 점이죠. 나 나비 꿈꿨는데, 호랑이가 건 너무 좋았어. 뭐,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내가 지금 장자가 지금 꿈 중 아니야? 이런 생각. 그러면서, 여기 있다가 위로 나오고, 다시 들어가고, 이게 나비와 장자와 또 우뭇가사리와 말벌레와 뭐, 별거는 어느 날은 갑자기 시계로 나타나고, 이 수많은, 사물들의 세계를 전전한, 선이 무로하는, 사물의 로의 변화죠. 사물과의 변화. 사물이 변화입니다. 아니라고 하는 게 좋지 않고, 사물의 변화니까 사물을 해서, A 사물을 해서 B 사물로 변화. 그렇죠? 이러한 변화, 물화의 세계 중에 천이라는 건 이상하다는 얘기죠. 옮겨가는 것이잖아요. 그러니까 전이랑 또 하도 비슷한 것인데 옮길 참자를 쓰는데
천이 물화의 세계가 바로 이 존재계의 실상 아닐까라고 생각합니다. 잠깐 여기서 우리가 존재와 존재자를 구분할 필요가 있는 존재라는 것은 존재자들의 본질을 존재라고 합니다. 존재자는 뭐냐면 여러분, 나 이런 것들 볼 때 이게 다 존재자. 하나 구체적인 개개의 사물들, 특정화, 그래서 발현된 사물들이 존재자고 그것이 가지고 있는 본질적인 원형적인 본래적인 그 참 모습 같은 것이 있다면 그걸 존재라고 할 수 있겠다. 그 원관념 같은 것이죠. 이데아. 이데아, 그렇죠. 이데아, 혹은 딩한지에도 가깝죠. 물 자체. 네. 아주 오늘 좋습니다. 난 같이 놀기 진짜 좋아요. 왜냐면 서로 물어보면서 또 에스컬레이트 될 수 있거든요. 해소해 가면서. 그러한 것들. 그러다 보면 또 무엇이든지 다 그렇지. 너도 맞고 다 맞아. 이것이 인식하는 개념은 장자 연구에서 특정되고 보편화된 개념은 아닌데 정용선이라고 하는 김현우 교수의 수제자 여자분인데 못 만나서 만나려다가 결국 뭐 안 만나고 말았는데 김현우 교수 책은 제가 교사를 같이 한 1년 반 동안 인사동에서 같이 읽었습니다. 그분이 단독하시는 걸. 아무튼 그 사람이 이제 인식한 개념을 썼는데 안 쓸까 하다가 나도 그게 인식한 개념을 하나 빼서 쓸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좀 들어서 시라는 개념이 있다. 그 자체가 옳다라는 개념도 되고 이다라는 개념이 두 가지가 다 되거든요. 그래서 그것 그대로 다 있는 거고 옳은 거지. 맞아. 너도 옳고 너도 옳아. 존재자의 세계도 다 옳잖아요. 지난 시간에 잠시 했지만 아인슈타인의 수상대성 이론에서 동시성의 상대성이라는 걸 얘기했습니다. 기차 안에서의 불빛과 기차 밖에서의 불빛의 속도를 볼 때, 서로 속도가 다르게 보여지거든요. 느껴진단 말이에요. 인식되거든요. 그 인지가 두 놈 다 옳다예요. 다시 말해서, 좌표계가 다를 때, 다른 좌표계에 있는 각 존재자들이 보는 그 현상에 대한 인식은 다 민주주의다. 다 옳다. 내가 옳고 너는 좌빨리고 틀리고 그게 아니라 너도 옳고 너도 옳아. 이게 아인슈타인의 학습성에서의 아주 중요한 몇 가지 특징 중에 비결 중에 하나입니다. 그 동시성의 상대성. 존재자들이 다 공개 옳다 이거예요. 플랫 온타올러지. FLIT. 평평한 민주주의적 존재론. 평평한 존재론. 직역하면 레비 브라이언트가 얘기했던가 그랬어요. 플랫 온타올러. 사변적 실제론자들이 있거든요. 콘텐츠에서 레비 브라이언트, 그레어 하먼, 그리고 가장 먼저 얘기했던 사람이 지금 생각 안 나는데 중요하진 않습니다. 생각나는 사람 안 중요해요. 갑자기 생각나요, 나중에. 뭐 이러한 그 관점들이 장자의 꿈에 나타나는 하나의 생각들인데 그것은 뭐냐면은 이 세상은 그냥 존재자들의 물화의 세계다라는 것이죠. 그럼 인간인 나도 내가 나비가 될 수 있고 벌이 될 수 있고 혹은 뭐 돌멩이가 될 수도 있겠죠. 그런 것들. 그렇다면 이들이 말하는 게 지금 2007년, 8년에 나오기 시작한 이 신유물론의 사변적 실제론이거든요. 그게 뉴 머티리얼리즘인데 구 머티리얼리즘은 마르크스가 얘기한 것이죠. 물질의 세계인데 지금은 마르크스 얘기는 그렇지 않고 파비오나는 존재자들의 세계이고 주체가 아닌 백체가 중심이 되는 세계. 우리도 백체. 백체는
이런 사물들만이 객체가 되는 게 아니라 우리들의 생각들도 객체입니다. 모든 객체들은 자기 창발성을 가진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존재자들의 세계인데 주체에 대해서 주체가 19세기까지 계속 주체를 얘기했단 말이에요. 계속. 그러니까 칸트는 비판을 받는 대상이면서 또한 갖다 쓰는 대상이기 때문에 칸트는 여전히 쉽지 않은 이들에게도 힘든 사람인데 학습하기도 합니다. 아무튼 그 주체를 너무 강조해서 객체란 말이 나왔는데 저는 일정한 시간이 흐르면 이게 둘 다 사라지고 사물들의 세계, 존재자들의 세계 이렇게 얘기를 해야 한다고 저는 생각하고 그 논문을 썼는데 영어로 번역하는 과정에서 아직 한국에 발표를 안 했는데 언제쯤 포기하고 한국에 발표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물들의 우주라는 책도 스티븐 샤비로가 썼단 말이죠. 원래는 화이트헤드에 관한 얘기인데 그걸 썼죠. 뭐 그렇게 얘기들을 노자와 장자를 이리저리 왔다 갔다 했는데 많은 얘기를 못했고요. 한 10분을 쉬었다가 한 7분 정도만 쉬었을까요? 그렇게 했다가 그 다음에는 노자와 장자의 구체적인 얘기를 여기 나와 있는 표들이 있거든요. 그것과 함께 해서 좀 더 구체화시켜서 보고 혹시 시간이 되면은 PPT가 여전히 2개의 PPT가 있어요. 그 PPT를 주마간산 격이라도 하나 정도는 좀 이렇게 한 50개 정도 되는데 그렇게 볼까 합니다.